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세계 관심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쏠린 사이 러시아가 대대적인 하계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병력과 무기 규모를 계속 증강하면서 11만 대군을 포크롭스크를 향해 집결시켰습니다. 포크롭스크를 바흐무트처럼 목을 조른다는 건데 하계 공세 핵심입니다. 제목을 보면 20만 현대식 철기 부대를 동원해 전략 요충지를 공격한다고 되어 있는데 철기란 표현이 절묘합니다.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20만 대 오토바이를 미친 듯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훈련 과목에 오토바이 운용법을 추가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식 기병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보병 전투차로 병사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보병 2명이 한 조가 돼 오토바이를 타고 적진으로 들어가거나 시가전을 위해 신속하게 이동하는 전술입니다. 속도가 빨라 드론의 추격에서 벗어나기가 쉽고 기동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보병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속히 전개, 전투 위치에 도달하는 전술이 기발합니다. 오토바이 20만 대를 사들였다고 하니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전군에 보급한 것입니다. 나토 사무총장 류테는 러시아의 엄청난 무기 생산 능력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석 달치 탄약 생산량이 나토 전체 1년 생산량에 상당합니다. 그는 2025년 한 해 동안만 러시아가 1,500대 전차와 3,000대 보병 전투차, 200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생산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류테는 러시아가 이렇게 많은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5년 안에 나토를 침략할 준비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육군은 인원과 장비가 넘칩니다. 게다가 중국 측 연구에 따르면 숙련병의 전세율이 10%에 불과합니다. 숙련병과 갓 투입된 신병의 전투력은 10배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병력이 많으니 3개월씩 순환합니다. 최전방에서 3개월을 싸우고 후방으로 물러나 쉽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병력이 고갈돼 여성들까지 끌어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키예프는 이제 더 동원할 병력이 없습니다. 싸그리 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러시아군 20만 대군 외에 북한군도 7월 말까지 3만 병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북한군의 특수군사작전 기여도가 발군이어서 러시아에서는 CIS 국가들의 집단안보조약기구인 CSTO에 북한을 끼워줘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데 있어서 바로 브릭스로 가지는 못합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우선 CSTO, 그 다음이 SCO, 상하이 협력기구입니다. 러시아군은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물자 보급을 위해 예니세이란 명칭의 무장 열차도 운용 중입니다. 열차가 예니세이 강처럼 길다는 비유입니다. 열차는 고사포, 기관총 포대가 설치돼 있어 그야말로 이동하는 철갑선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동 4개주 점령에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키예프군은 괴멸되고 있지만 나토는 입만 털 뿐이지 감히 파병을 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탄약에 동나 키예프를 지원할 여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키예프가 히토류 매장지를 속속 빼앗기자 본전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무기를 줘봐야 받을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딥스테이트란 명칭의 우크라이나 군사 블로거는 러시아가 현재 11만 3,588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차지했으며 6월 28일까지 최근 2달 동안 943 평방킬로미터를 빼앗았다고 밝혔습니다. AFP에 따르면 러시아는 6월에만 5,438대 자폭 드론을 발사해 우크라이나의 여러 도시들을 공격했습니다. 5천여 대 자폭 드론이면 이란이 12일 동안 이스라엘에 날린 것보다 많은데 뉴스는 다소 잠잠한 편입니다. 확실히 러우저는 중동 뉴스에 묻혔습니다. 여기에다 이스칸데르, 킨잘도 다량 사용했는데 러시아는 이제 젤렌스키 정권을 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나게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세 번째 F-16을 격추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유럽연합 외교수장 카야 칼라스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가 뭐라고 하든 러우전의 판세는 이미 결정난 상태입니다.
왕위는 그저 선수들끼리 알고 있는 내용을 속 시원하게 말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반중 매체들은 멋대로 말을 만들어냅니다. 왕위가 설화를 빚어 실각하게 됐다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시진핑의 전략을 누설해 유럽, 미국에 죄를 지었고 러시아를 배반했다는 논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실체도 없는 시진핑 실각설을 유포하면서 외교부장 왕위까지 시진핑의 등을 돌렸다는 주장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의 환유 신호는 최근 중국과 관련된 가짜뉴스의 실태를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시진핑이 매우 바쁜 가운데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의 실각이 임박했다는 가짜뉴스부터 심지어 중국이 연해주를 침공할 것이라는 황당한 내러티브도 나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환유의 신호는 미국과 일부 반중 매체들이 러시아, 중국을 이간시키기 위한 인지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플린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플린은 시진핑이 물러날 것이며 띵슈에샹, 전징잉, 짱여우샤가 권력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해댔습니다. 사실 마이클 플린은 마가 진영이긴 하지만 QAnon에 가깝고 트럼프의 권력 보유와는 좀 떨어져 있는 비주류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중국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든창 같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린이 한마디 하자 타이완의 친민단계 매체 자유시보가 대서특필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실각한다느니 떠드는 인사들은 루머를 확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짜올란젠이란 평론가도 자주 인용되는데 그는 중국을 떠나 망명한 지 오래된 반중 인사일 뿐입니다. 또 미국 매체 더 힐은 중국이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한 연해주와 시베리아를 침략할 계획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존 로건이라는 작가를 불러 오피니언란에 기고하도록 한 건데 황당합니다. 여러모로 무리가 있는 타이완 대신 중국이 러시아를 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더 힐은 존 로건을 인용해 중국의 타이완 상륙작전은 병참과 경제적 측면에서 악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은 영국 해협보다 더 멀어 타이완은 잘 방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CSIS의 2023년 워게임을 인용해 중국은 침략에 실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3주간의 분쟁에서 1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155대 전투기와 138척의 군함 손실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러 관계에 정통한 타이완의 여러 평론가들은 모두 황당한 소리라면서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이 인구가 적어 중국이 언제든 빈집털이를 할 수 있다는 내러티브는 오랫동안 미국이 울거먹은 레포터리입니다. 미국과 반중 매체들은 러시아가 중국을 가상적으로 본다는 FSB의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가짜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러시아 간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저민 시대 조약으로 다 해결된 사안입니다. 또 중국이 영토 확장을 노린다면 숙적인 인도,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얽혀있는 티벳 남부, 내몽골과 몽골리아 국경, 중국계 소수민족이 대거 거주하면서 내전이 일어나는 미얀마도 있습니다. 연해주 시베리아는 논거가 없습니다. 이간계수가 너무나도 뻔한 데다 지금 러시아, 중국은 관계가 상당히 돈독합니다. 집단 서방과 반중 매체들이 부추긴다고 두 나라가 싸울리는 만마입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침공할 거란 상상은 거의 정신병 수준입니다. 혹자는 극동과 사할린은 중국 영토였던 것을 러시아가 강탈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는데 이는 무지의 소산입니다. 극동과 사할린은 누구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현지 원주민과 청나라의 중국인이 모피, 약재 같은 물품들을 거래했을 뿐입니다. 중국의 국수주의자들은 무역 거래를 조공이라 우기면서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시베리아 극동연해주 사할린은 러시아가 동쪽 지역을 개척하면서 무주 공산을 새 영토로 편입한 곳입니다. 그거 중국 땅 아니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